저기 장관님,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세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3일 만에 첫 번째로 가신 곳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장관님, 저기 지금 노란 잠바 입고 계신 분 지금 어디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분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정규직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국토부 앞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롱TV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환노위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노위에서 요즘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국공,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아셨던 그 부러진 펜 운동, 청년들이 나와서 공정한 그런 취업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청년들의 분노가 그때 정말 극에 달했던 건데, 도대체 인국공 사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긴 한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예요. 2017년 5월 12일이죠. 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일째 되는 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인천공항공사의 그 협력회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이에요. 주로 소방, 보안, 검색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비정규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죠. 2020년 8월 17일 이때 대통령과 악수를 했던 이분은 해고가 돼서 국토부 앞에 가서 지금 현재 부당해고라고 지금 항의를 하시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분명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악수까지 한 사람이 지금은 해고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가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노사 간의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 협의회를 만들고 그때 당시에 854명을 직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협력업체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 보안 검색, 이런 게 있죠. 청소, 이런 업체들. 처음에 대통령이 가서 악수를 했던 것은 소방, 보안 검색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854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문제가 이건 좀 문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때 한국농률협회 등 두 군데 이미 컨설팅을 하고 나서 나온 겁니다. 이 854명에는 이 보안 검색하고 소방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 즉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해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2017년이죠. 경향신문에 직고용을 3,000명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 보안검색직을 포함해서 3,000명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 여기에서 보안검색 소방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특수경비업이라는 겁니다. 특수경비업은 뭐냐면 그냥 경비하고 달리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 가시면은 이렇게 무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특수경비업은 문제는 뭐냐면 특수경비업을 하면 다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을 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업을 못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KBS가 있으면 KBS에서 이 KBS 경비를 맡아서 하는 업체는 KBS 시큐리시라고 따로 있어요. 왜? 이게 특수경비업이기 때문에 특수경비업자들이 KBS 정직원이 돼버리면 KBS는 방송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런 짓을 만들었어요? 특수경비업법 7조에 나온 건데 왜 그러면 경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여러분 군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성에서 뭐 예를 들면은 무기도 가질 수 있고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중국에서 그 군벌들이 이런 모습인 겁니다. 사업도 하고 무장도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특수경비업은 7조에서 경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안검색 소방직들을 직고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처음에 합의를 했었을 때는 보안경비업을 이게 1차 합의인 건데 이게 1차 합의는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러 노조 중에서 한 노조하고만 합의를 한 겁니다. 직고용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의 경업이 안 된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다시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KBS하고 똑같아요. KBS가 있고 KBS 시크릿을 만들어서 KBS 시크릿에 이 사람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공약한 거에 위배하느냐? 그럼 위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청와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약속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규직화와 직고용은 다른 겁니다. 정규직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든 좋으니까 그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이 되는 거예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고용은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거기 직원이 되는 거죠.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자동차 자회사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있죠. 글로비스의 직원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글로비스의 직원이 된 것은 이미 이 사람의 글로비스의 정직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만들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합의가 다시 일어나요. 2기, 3기 합의를 해서 자회사로 들어가자, 소방직. 그렇게 합의가 다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면 합의까지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이 노조, 그 보안검색 노조가 모여서 대우는 똑같이 해줄 테니까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하고 대우 똑같이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대신 자회사로 가세요. 왜? 특수경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인정을 합니다. 이 이면 합의까지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보안검색 노조는 좋다. 그거에 만족을 하겠다. 우리는 자회사로 가는 거 만족하고 대신 고용만 안정만 해달라. 고용 안정만 해주면 우리는 다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그걸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고문까지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청와대에서 3번에 걸쳐서 뭐 국정원, 경찰청, 뭐 국토해양, 국토부, 뭐 그 인천공항공사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처들을 다 모아서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군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도 해줘. KBS도 해줘. 그럼 삼성도 해줘. 현대도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형편에 안 맞는다. 형평에. 라고 해서 그 안이 무너집니다.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자회사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물론 청와대는 부인을 해요. 자기들은 회의만 3번 했던 것이고 결론은 우리 모두가 의견을 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거기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뭐냐면 청원경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청원경찰이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기관 산업이 워낙 많은데 경찰이 부족해서 그 기관 산업을 지킬 만한 경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경찰을 고용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머리가 2개인 샴 쌍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즉 인천공항공사가 이렇게 당장 이쪽에 가서 출동을 해서 이 문제가 소란이 있으니 이걸 해결하세요라고 하려면은
경찰청에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헤드쿼터가 두 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공항공사가 만들기 전에 김포공항에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청원경찰제로 하다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이 난리가 한번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그 김대중 정부 때, 즉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그때 경비업이라는 것을 경비업법을 새로 만들어서 특수경비업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1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심사보고서예요. 이 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특수경비 제도의 신설은 사실상 2001년 3월 말 개영 예정인 인천 영종도 신공항의 경비 업무를 전제로 한다. 즉 여러분 특수경비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천국제공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점차 없어지고 있는 청원경찰제로 다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직고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회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사람들은 비정규직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직원이 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청와대도 잘못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직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고용을 특수경비는 안 되니까 특수경비라는 제도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 청원경찰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원경찰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김앤장하고 다른 두 군데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 의뢰를 해요. 청원경찰로 하는 게 이게 돼요? 라고 했더니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법률 검토를 했는데 청원경찰로 가는 건 안 맞다. 왜? DJ 정부 때 이미 특수경비원 만든 것 자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원래가. 근데 느닷없이 직고용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직고용이 아니고 비정규직 제로였고 자회사로 가는 것도 대통령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청경으로 해서 직고용을 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펌 한 군데에서 보내니까 불과 며칠 만에 의원이 바뀌어서 괜찮습니다. 청경으로 해도 됩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우리는 모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개입을 하거나 우리가 지시한 건 아니고 우리 모두 의견을 모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경찰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찰을 비롯해서 어느 기관 하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실상 정해져서 우리는 그냥 따라간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청와대는 자신들이 예를 들면은 직고용을 하게 됐으면 자신들의 공로인데 자기들이 개입을 해서 청년경찰제로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자회사로 가지고 그 경비하고 보안 검색 부분을 자회사로 보내는 거하고 직고용하고의 차이가 뭐냐. 청원경찰제로 가게 되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반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만들었던 이 경비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거죠. 없어져야 될 청원경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해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17년 7월 20일 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공공 부분으로 그냥 다 될 수 없고 무조건 경쟁 채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청년 선호 일자리인데 청년 선호 일자리가 바로 보안 검색 부분이에요. 즉 자회사로 가면 이 적용이 안 되는데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되는데 청원경찰을 통해서 직고용을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쟁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 그래서 이 소방직에 있었던 분 한 200여 분이 되는데 그분 중에서 이 경쟁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 47분이 이번에 해직이 된 거예요. 그 해직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경비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청경으로 직고용을 하게 되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정직원이 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잘리게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약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보안 검색 부분은 약 2,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소방하고 똑같이 경쟁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럼 200명 중에서 47명이 탈락을 했는데 2,000명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수백 명이 탈락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해고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냥 고용 보장해달라. 고용 안정만 해달라. 나 자회사 가도 좋아. 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청와대가 나서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의견도 다 묵살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니네 정규직으로 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가. 대신 어쩔 수 없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니네 경쟁 채용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 나이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경쟁 채용에 이제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고가 된 거예요. 이분 20년 30년씩 이렇게 그 20년 넘게 공항공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이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서 결국 해고가 돼버린 거고 앞으로 지금 수백 명이 해고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인국공 사태의 본질이에요. 즉 특수경비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고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게 직고용이 아니고 비정규직 제로여서 자회사에다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해서 거기 자회사 정규직 시켜주면 아무 문제 없고 다 합의 다 됐고 오케이 다 서로 되고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환노위 국정감사 때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의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합의하는 게 나 자회사 가가지고 대신 고용 안정만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직원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정규직 직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게 반발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니네는 정규직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은 놔두란 말이냐. 그분들이 비정규직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라. 자회사로 가서 거기서 보장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총액 인건비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으면 일단 니네가 이 인건비 총액은 얼마,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3천 명이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만큼 총액 임금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도 아직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 정규직 거기는 자회사의 정규직 이런 식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직이 자기 철밥통을 버리기 싫어서 비정규직화를 방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직고용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해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회사 고용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라는 것이지 비정규직을 옹호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그런 되게 도덕적으로 나쁜 것처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이번 환노위 때도 이거 관련해서 이 노조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노조 중에서도 직고용을 원하는 또 한 부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노 갈등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 높은 기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쓸데없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좋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까지 참혹한 결과를 낳게 만들고
해고자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정치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청경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조를 마치 악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서 국민들의 비난을 해서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인국공 사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서 과잉 충성하려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 사실을 만약에 알고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해고가 되면서까지 직고용이 되는 걸 바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일자리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자리는 생명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그냥 수식어가 아니고 실제로 해고는 살인인과 맞먹는 그 정도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고용을 꼭 하려고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시키고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앞으로 곧 해야 되는 그런 인국공 정규직화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오해나, 그 다음에 뭐 이게 마치 노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없었으면 싶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또 이런, 제가 이미 국회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을 좀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갔을 때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니까 격려의 눈빛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예. 여러분 아무튼 노동자가 자기 일자리의 그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자기의 일자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장식품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